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 담당하는 김선민입니다. 그냥 선민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요번 이제 그 59회 화학 시험이 뭐 학생들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에서 뭐 10문제 중에서 뭐 7개 이상만 맞으면은 거의 대박의 수준이다 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입니다만은 뭐 어떤 친구는 뭐 2개 맞았다. 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맞을 거면은 안 해야죠. 그죠? 2개를 만약에 맞는다면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내려 긁으면은 2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친구들도 의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화학에 대한 난이도가 이번에 상당히 높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생물이나 물리나 지구과학이 쉬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화학에 대한 난이도를 화학의 강사로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완전히 쉽진 않습니다. 완전히 쉽진 않으나 7개요. 이거는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난이도가 높을 때 대처 방법 내지는 앞으로의 화학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방향은요. 일단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높은 거 어려운 것만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것이 제일 좋죠. 기본에 충실해서 책에 있는 거, 뭐 평이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 그다음에 고작 기출, 그다음에 문제 너무 많이 말고요. 뭐 어떤 친구 막 욕심 부려서 기출문제도 뭐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를 싹 다 푼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친구도 있는데 과부하 걸립니다. 그거는 변리사 화학을 공부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 기출문제와 하고 그 다음에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 중에서 선별해 줘야죠. 선별해 갖고 몇 문제 정도 이 정도 더 풀고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선별해 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 말고 뭐 많아봐야 한 200, 300 정도 이 정도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공부 방법이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자 시험 볼 때는요.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가 59의 기출 1번 문제가 클라지우스 클라피론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도요. 클라지우스 클라피론, 아레니우스, 반토프 셋 중에 하나는 안 나오면 배째로 와라 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그게 탁 나온 걸 보고 저는 내심 기뻤거든요. 내심 기뻤는데 학생들이 1번부터 뭐 쉽게 말하면 맛이 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글쎄요. 다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나오진 않아요. 선생님 저도요. 바로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약간은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한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1번 문제이기도 하며 또 문제가 길고요. 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조차 모르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 틀렸다고 치자고요. 2번 문제가요. 속도론입니다. 속도론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A형인지 B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문제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어요. 속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좀 자랑 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교재에 똑같이 있죠. 제 교재에 똑같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아주 내심 엄청 이거 기뻤거든요. 아, 드디어 내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구나. 그런데 의외로 내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말하는 수험생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맞췄던 친구는 지금 뭐 당락이 중요하지 그 문제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하진 않겠지요. 1차를 붙었다 1차를 떨어졌다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는 기분이고요. 제 교재에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교재를 갖다가 정확하게 본 친구 내지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면 그냥 가볍게 바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역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치지요. 3번 문제가 평형이더라고요. 왜 이런 걸 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1분 30초 만에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수험생들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푸는 방법도 낯설다. 내지는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최소 2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느낌이 올 텐데요. 그러면 이런 걸 왜 풉니까? 이런 거 풀지 말고 그냥 넘어갔어야죠. 근데 이런 데서 1, 2, 3번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뭐 10분씩 세 개 다 합쳐서 한 10분씩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4번 문제가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을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가볍게 탁 찍을 수 있는데 유기화학을 공부를 또 안 했습니다. 그러면 4번도 틀리죠. 그러니까 1, 2, 3, 4번 다 나가고 다음에 5번, 6번 나가면서 풀 수 있는 거 왠지 앞에서 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기가 죽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서 우리 공부 방법과 내지는 시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7개 맞히면 대박 맞죠? 7개 맞히면 대박 맞습니다. 유기화학은 공부만 하면 무조건 맞춥니다. 공부만 하면 이건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성질체 문제 내지는 분광학 문제라면 이거 책을 보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틀리지 말고요. 이거 가볍게 맞춰주고 나머지 5번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 10번까지 이거 가볍게 맞춰주고요. 5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생각해 보시죠. MOT, 공유결합, 용해평형, 배위화학, 전기화학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보는 순간 딱 답 나올 수 있는 것들 잘 외웠으면 그냥 바로 풀리는 것들 말하자면 별도의 문제 푸는 응용력을 요하지도 않는 것들 외우면 바로 푸는 것들 이거 바로바로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바로바로 풀어내서 정확하게 암기를 통해서요. 예를 들면 O2 하면은 상자기성 물질이다라는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러면 바로바로 풀 수 있고 여기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화학을 공부하셔서 유기화학은 무조건 하나 확보시켜 놓고 1개 내진 2개 올해는 하나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년 2개 정도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확보시켜 놓고 나머지 공유결합, 주기성, MOT, 용해평형, 배위화학, 전기화학 같은 문제에서 가볍게 보는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게 가시죠. 왜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특히 평형 문제 이 문제는 걸리는 시간이 1분 만에 풀 수 있다? 선생님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를 여기서 자꾸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지요. 평형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상당한 시간을 걸려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풀어선 안 되겠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시죠. 잘 암기하십시다. 내용을 이해와 더불어 과감한 암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암기까지 간다면 여기서 시간을 왕창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왕창 절약합니다. 그러면 3개 틀리고 나머지 7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시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올해는요 좀 뭔가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올해 시스템을 바꿔서 화학 문제요 59의 기출 문제를 수업 시간에 아예 내용 강의 때 풀어주면서 갈게요. 그 내용을 쭉 진행하다가 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선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학생들이 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좀 느껴보시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요, 화학 공부 10개, 문제의 비중은 10개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자연과학이라는 범위 내에서 4분의 1에 해당되고, 더군다나 화학을 전공한 친구보다 전공하지 않은 친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화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압니다만은 적어도 1차를 쉽게 통과하고자 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공부를 합리적으로 하시죠. 자꾸 이런 문제에 모든 포커스를 다 두고 이상한 내용, 힘든 내용, 미트리트 피트 문제의 전 문제를 다 푼다. 미트리트 피트 전 문제를 다 푼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겁니다. 물론 잡지요. 하지만 못 먹죠,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과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아 보이며 의외로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며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본에 충실하셔서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암기하고 갑시다. 그래서 공유결합, MOT, 뭐 산염기, 전기, 배위 이런 문제에서 보는 순간 답 나오도록 바로바로 외워들고 가죠. 그래서 보는 순간 그냥 화합물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 계산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자꾸 집착하지 마시지요. 이런 문제들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것입니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그 시간 배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말리게 되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 이거 전부 다 푸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학생들 중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미트리트 피트 문제를 갖다가 화학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험생들이 가끔가다 생기는가 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공부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리사 10문제 우리 합리적으로 공부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제가 선별해서 필요한 거는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전부 다 문제풀이반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해결해 드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기출문제는 아예 저기 해설을 갖다 자세히 들어갔고 다 띄워놨습니다. 전부 다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그거 PDF 파일 다운받으셔갖고 기출문제는 한번 제가 해설은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독창적인 해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좀 생각도 한번 해보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요. 제가 올해 이제 다음 달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올해 4월 20일부터 무료 특강으로 기초 입문 과정을 잠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무료 특강이니까 마음껏 오셔서 강의를 듣길 바라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에 작은 힘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 방향에 있어서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그 저희 이제 자연과학 변리사 스쿨의 자연과학 선생님들끼리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에 부담감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합격선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